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어 공부 로드맵이라는 제목으로 전반적인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중간중간 새해에는 영어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딱 이맘때쯤이죠. 그래서 이제 새해 결심을 할 때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다 할 때 영어 공부를 다시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니면 아이 영어 공부를 이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시작하면 좋을지 가볍게 툭 던진 질문들을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한마디로 답변할 수가 없어서 그때그때 횡설수설 생각나는 거 위주로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영어 가르치는 거, 배우는 거 이렇게 세 개를 다 좋아하기 때문에 영어를 지금까지 배워왔던 시간과 가르쳐왔던 시간을 총 정리하면 나름대로 답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여러 질문에 대해서 뒤늦게 대답을 하는 겸 그리고 미리 해보는 대답 겸 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영어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과 한계를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인데요. 영어를 배운 경험 그리고 가르친 경험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굵직하게 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영어를 배운 경험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요즘은 이런 경우가 정말 드물다는 거 알고 있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정말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거 이외에는 영어하고 무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서도 이때도 마찬가지로 학교 수업 이외에는 아무것도 더 하질 않았어요. 학원도 다니질 않고 그냥 진짜 학교 수업만 가지고 이제 했었는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영어 시험이 이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학교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정도는 교과서 우리 그 영어 교과서의 본문 내용을 외우면 그 본문 내용만 100% 외우면 100점이 보장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근데 가르치면서 봐도 안 그래요. 그래서 본문을 다 외워도 100점이 안 나오는 상태지만 내신 공부에 대해서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제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랬기 때문에 그냥 그 내신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수능 영어도 그때는 지문 길이도 짧고 난이도도 낮아서 단어를 어느 정도 알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는 그때 문법이 수능에 한 문제 나오니까 문법은 버리고 간다. 나름 작전이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교과서에 나오는 거 말고는 문법 책 한 권 제대로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문법 이렇게 말하면 항상 자신 없고 막막하고 했던 그 기분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지문, 독해 영어 지문을 읽다가 조금만 길고 어려워지면 그 문법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 도대체 뭐라는 거냐 이렇게 막막한 심정을 또 역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이렇게 영어를 막막하게 느꼈었던 그 감정은 지금 어떤 영어 교육 이론보다 가르칠 때 도움이 되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대학교로 넘어가 보면 저는 대학교 전공이 두 개인데 첫 전공이 초등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초등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근데 그 초등교육 전공을 하는 그 동안에 영어 회화를 취미로 배우기 시작했었는데 완전 간단한 수준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냥 이름을 묻고 대답하고 이런 수준이었는데도 외국인이랑 정말 이게 영어를 말로 이렇게 주고받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재미있어서 대학교보다는 영어 학원에 더 열심히 다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사는 모든 것들, 발음 연습하는 거, 문장 외우는 거, 대화 연습하는 거,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거, 시험 보는 것까지도 다 즐겨서 푹 빠져서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났고, 그러니까 영어가 더 재미있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사람이랑 마찬가지인데 어떤 과목도 인상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영어라고 하면 어떤 영어든 일단 호감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일단 영어가 싫다라는 감정이 먼저 들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인생의 첫 쓴맛을 보게 됩니다. 첫 직장이 적성에 정말 안 맞았어요. 그래서 소동을 많이 피운 다음에 두 번째 다른 전공을 가지게 되는데 두 번째 전공이 영어 영문학이었고 그때 이제 교직 이수를 같이 하게 됩니다. 영어 영문학은 사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너무 매력 있고 더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푹 빠져서 역시 재미있게 다녔습니다. 다시 졸업을 했겠죠. 다시 졸업을 하고 뭔가 생뚱맞은 직업을 가지고 몇 년 다른 일을 하기도 하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하고 싶은 일이 영어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배운 경험을 넘어서서 가르친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
대학교 다니면서부터는 이제 과외를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 다니면서 시작했던 그 중고등학생 대상의 과외를 계속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시험 영어를 준비하는 과정은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영어 가르치는 일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할 때 갑자기 길을 변경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대상으로 영어 교습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시험 영어보다는 그냥 언어로서의 그냥 진짜 영어의 매력을 느꼈기 때문인데 막상 그 교습소를 오픈하고 나서부터는 6살 아이들부터 수업을 하게 됐는데 이때 인생의 쓴맛 두 번째를 맛보게 됩니다. 한글도 모르는 애들에게 영어를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사실 저도 좀 막막하게 느껴졌어요. 네, 그렇지만 그때의 경험이 정말 저를 많이 키웠었는데 알파벳도 모르는 단계에 시작해서 영어를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을지 그 과정을 계속 찾아보고 연구하고 경험하고 하면서 많이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우는 경험 쪽에 지금도 여전히 제일 좋아하는 일이 영어를 공부하는 일이고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육 전공 시기 아니면 영어 교직 이수 시기 뭐 이럴 때 이론적으로 배웠던 것이랑 그리고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알아갔던 거 이런 것을 다 이렇게 담아내면 영어 공부 로드맵을 엉성하게나마 하나쯤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별 내용 없는 소개를 이렇게까지 장황하게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보면 아시다시피 저는 영어 교육에 정통한 뭐 대학 교수 같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통찰력, 분석력 없습니다. 그리고 뭐 어렸을 때부터 영미권에 살아서 원어민 수준으로 영어를 한다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그냥 영어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이 여정을 충분히 즐기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가르치는 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이 영어 공부하는 여행에 동행을 구하는 심정으로 같이 한번 가보실 분을 구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궁극적인 꿈의 영역은 이쪽인데 꿈의 영역은 성인분들과 함께 여기 이제 대학교 성인분들과 함께 영어를 같이 공부하고 그 공부하는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게 저의 마지막 꿈입니다. 그래서 문법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문법 영상이 중학교 교재를 다루는 건데도 성인분들이 가끔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세요. 근데 정말 깊은 기쁨을 느낍니다. 그래서 많이 정체를 밝혀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 영어 인생과 관련된 저의 소개를 마치고 이제 정말로 본격적으로 그러면 영어를 어떤 영역을 어떤 수준에 맞춰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의 영역과 그리고 레벨에 기반을 두고 영어 공부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물론 실제 언어에 이렇게 인위적인 구분이 있는 건 아니긴 한데 편의상 영어를 듣기, 읽기, 단어, 문법, 말하기, 쓰기 이렇게 영역을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레벨은 영어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원어민 수준까지 이렇게 쭉 설정을 해보긴 하지만 저는 사실 원어민 수준까지는 도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라 저는 그런 편이어서 저는 이제 늦게 시작하기도 했고 제 유튜브 프로필 사진에 나타내듯이 저는 소심한 사람인데 소심함은 일단 언어를 배우는데 약점인지라 저는 거기까지는 달성하기는 좀 어렵겠다 싶지만 원어민 수준이 아니더라도 일단 일상적인 책이나 강의를 이해하고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표현하고 하는 정도는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역별로 어떤 수준에서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면 좋을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이야기까지 다 하다가는 저는 이제 말하다가 밤을 새고 여러분은 다 하나씩 도망을 갈 테니까 오늘은 큰 길만 소개를 하고 그리고 교재나 활동 등은 이제 별도의 영상으로 AS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별도의 영상으로 다시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그리고 시험 영어보다는 그냥 영어 전반적인 영어의 공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역시 시험 영어는 다음에 다른 별도의 영상을 아마 많이 만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그냥 굵직굵직하게 거의 제목 위주로 설명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듣기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듣기, 읽기는 어떤 수준에 있든지 일단 언어를 배울 때 필수가 되겠죠. 영어 말하기 영어를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듣기 실력을 끌어올리면 말하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어느 정도 올라갑니다. 일단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대답이야 이제 한 단어로 하든 아니면 뭐 끄덕거리든 일단 어떻게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이해하는 거 먼저라고 생각을 한다면 듣기 실력을 끌어올리는 게 먼저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듣기 영역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방법론적인 거 아니면 구체적인 교재, 내용
이런 걸 설명하기 앞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듣기하고 읽기에서 공통적인 건데 듣기와 읽기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바로 환경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시간 확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언제 하겠지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이때 듣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간을 따로 마련해둬야 된다는 거. 그래서 시간 확보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영어 공부할 시간에 아니면 그냥 자투리 시간에 무심코 손 뻗으면 그냥 볼 수 있는 책이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그냥 늘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생각보다 중요해요. 어른들은 그냥 이제 일상생활이 바쁘고 아이들은 다른 재미있는 게 훨씬 더 많죠, 영어보다. 그래서 이런 준비가 미리 돼 있지 않으면 영어 공부를 해볼까? 근데 지금 이제 해볼까라는 생각도 들고 시간이 있어서 근데 이제 뭐 어떤 영상을 볼까? 아니면 어떤 책을 읽을까? 그때 가서 생각을 해야 된다면 그거 생각하고 나서 시간이 다 지나가서 이제 그게 오늘 영어 공부 끝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듣고 읽고 할 자료를 늘 미리 준비를 해놓고 시간도 따로 떼어놓고 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시간을 마련해놓고 그걸 루틴화 시켜서 그냥 이제 저절로 굴러가게 하면 이거는 이제 알아서 우리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실력이 저절로 차근차근 늘어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이 부분의 문제는 저를 포함해서 마음만 있지 충분히 시간을 실제로 쏟지 않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듣기가 잘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늘 할 자료 그리고 할 시간이 따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레벨별로 수준별로 어떤 것을 들으면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는 근데 처음 시작 단계가 그 시작 단계의 자료 찾는 게 의외로 어렵습니다. 유치원 애들, 뭐 5살, 6살 이 애들만 해도 완전 대놓고 유치한 영상을 안 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약간 스토리 라인이 추가된다라고 하면 영어 자체는 난이도가 갑자기 급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이제 스토리가 볼만하면 너무 어려워지고 아니면 영상이 너무 유치해지고 그래서 그 수준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성인의 경우에도 처음에 일단 신경 써야 될 것은 수준입니다. 레벨 내 수준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어려운 자료, 갑자기 뉴스부터 듣는다.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운 자료는 그냥 거의 무의미한 소음에 가깝게 스쳐 지나가는 소리여서 크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조금 쉬운 영상을 그래서 뭔가 정말 유치한 영상을 보게 할 때 이제 조금 포인트가 있다면 어른들이 재미있는 포인트를 일단 미리 캐치를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즐기면서 이게 그렇게 좀 재밌어 하는 모습을 억지로 별로 재미없어도 억지로 한번 보여주면 그렇게 유치한 건 아닌가 보다 하고 나름 즐깁니다. 그래서 그냥 이 영상을 봐라 라고 틀어주기보다는 조금 억지로라도 처음에는 같이 재미있는 척하고 호응도 해주고 재미있게 볼 수 있게 같이 안내를 해주는 면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그나마 볼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조금 뽑아보면 노래가 곁들여진 영상을 보는 게 이제 가장 좋아요. 그래서 영어 소리에 이제 익숙해지는 느낌을 가지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요즘에 유튜브에 자료가 많아서 유튜브 채널 중에서 Super Simple Songs라고 해서 그 채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많은 영상들이 있는데 그거나 아니면 스크래치 가든이라는 채널도 되게 재미있는 영상이 많아요. 그래서 이 두 개 채널을 가면 뭐 영상들이 이제 좀 교육적이면서도 약간 유머를 담고 있어서 재미있게 처음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 생활하고 관련된 거, 계절이나 뭐 옷 입고 걷고 아니면 음식, 뭐 숫자, 뭐 이런 동물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는 영상들이 많아서 본격적으로 영어 공부를 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영어를 흥얼거리면서 시작한다 그 정도의 의미로 시작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노부영이라고 이제 이 어린이 영어에 관심 있으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홈페이지 설명을 그대로 옮겨보자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명품 그림책, 읽기책을 뭐 수준 높은 오디오가 더해진 JY 북스의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되게 널리 알려진 이야기에 오디오를 입혀서 사운드를 입혀서 뭐 영상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노래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재미있어요. 그리고 이제 간단한 그림책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것들이 있는데 이때 제가 100만 번 추천하는 책이 잠순의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 공부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일단 이 책 내용 자체도 좋지만 여기 안에 들어있는 듣기 자료, 읽기 자료, 추천 목록이 정말 가득하게 많은데 그 목록이 다 너무 알차서
개인적으로 영어 공부 책 추천해 주세요라고 할 때 1순위로 추천하는 책이고 저도 지금도 다시 보고 다시 보고 다시 보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추천 영상으로 나오는 것들을 보고 이거 괜찮다, 내 입맛에 맞겠다 싶은 거를 골라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도 역시 여기 나온 영상 중에 골라보는 거 역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이해하면서 영어 영상을 보자 할 때 입문용으로 좋은 것이 이제 까이유입니다. 까이유라고 해서 역시 이것도 유튜브 채널에 있는데 잠순의 추천 목록에 이 까이유도 당연히 들어있지만 따로 떼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정말 영어 배우기에 참 좋은 교재다라는 자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주인공인데 4살 정도 까이유가 주인공인데 아이들 4살 아이의 그 일상생활이니까 아이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라서 이 정도 대화만 익숙해져도 일단 외국 가서 기본적인 대화는 하고 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순한 맛 영상이기도 한데 잔잔한 재미도 있고 까이유가 성장해가는 걸 지켜보는 과정에서 우리의 영어도 이렇게 점점 성장해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어려운 영상, 이제 그 영어 면에서 약간 더 어려운 영상을 접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Little Bear, The Berenstain Bears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얘네들은 그 시즌별로 구성된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래서 베런스타인 베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른이 된 이후에 보기 시작했는데도 완전 푹 빠져서 한참 동안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학교 다니는 애들 또래 이제 곰돌이 2마리가 나오는 건데 이제 그 주인공이어서 아이들이 보기에는 일단 자기들과 공감대가 형성돼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의 학교도 외국 애들도 다 똑같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공감하면서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시즌으로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딱 마음에 들었다 하는 순간 한동안은 영어 어떤 거 듣지 어떤 거 보지 영상을 보지 하는 고민을 안 하셔도 이게 이제 충분히 한동안 자료 찾을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거 그것도 좋은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때도 뭐 다른 영상들이 충분히 많으니까 이제 자기 관심에 맞는 영상들을 보면서 지나간 다음에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지면 이제 Arthur Magic School Bus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역시 초등학교들이 배경인데 조금 고학년 배경이에요. 그래서 말도 빨라지고 애들이 영어 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듣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져서 굵직굵직하게 소개를 이제 해보자면 이제 이런 영상들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잠순의 목록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 나온 영상을 하루에 뭐 몇 시간씩 꾸준히 이렇게 접한다라고 생각하면 본격적으로 한 3년 정도 지나면 여기 있는 영상들을 이제 조금 재미를 느끼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만약에 이제 왔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이쯤에는 읽기도 같이 공부를 하고 있을 테니까 단어가 많이 확보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부쩍 이제 늘어나는 영역인데 이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에서 제일 추천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테드 에드라고 사실은 제가 지금 푹 빠져 있는 부분인데 테드 에드는 그 테드를 약간 그 교육적인 그 분야로 이제 따로 떼어서 만든 건데 Lessons Worth Sharing 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영상이에요. 그래서 테드 에드는 이제 한 교실에서 보통 이제 수업을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냥 교실에만 한정돼서 전달되는 수업인데 이거를 뭔가 이 세계적으로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수업들을 전 세계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 이런 의도로 제작을 한 거라서 그런 채널이어서 유튜브에 쉽게 볼 수도 있고 지금도 꾸준히 업로드되고 있어서 영어 공부할 자료가 없어요. 이런 말은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이제 테드 에드 정도를 볼 수 있는 그 수준이 되면 영어를 배우는 게 재밌는지 아니면 영어로 다른 정보를 배우는 게 더 재밌는지 모를 정도의 그런 경지가 됩니다. 그래서 영어를 수단으로 해서 이제 관심 분야의 내용을 배워가는 게 가능해지는 단계가 이제 여기 정도부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정말 빠르다면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부터는 이제 이게 가능할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중학교 정도면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단계 정도에서 추천하고 싶은 게 CNN10이라는 게 있는데 10분 정도의 길이로 딱 이렇게 요약을 해서 그 정도의 길이로 뉴스를 청소년 대상으로 전달을 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내용으로 그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꾸준히 보면은 국제 뉴스를 통해서 상식도 쌓아가고 그런 표현을 영어로 하는 방법도 같이 쌓아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정말 다음 단계는 한 단계죠. 어떤 단계냐면 그 이후에는 영미권 성인들이 보는 것은 우리도 본다 이거입니다. 뭐 다 이해를 못해도 볼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 뭐 복스나 아니면 우리 잘 알고 있는 TED Talk 이런 것을 포함해서 뭐 각종 영화, 드라마 이제 모두
우리의 자료가 공부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무궁무진함이 저는 사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있고 관심 있는 것을 보면서 그냥 영어 실력도 같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인별로 쭉 여기 굉장히 지금 그냥 굵직굵직하게 제가 좋아하는 위주로 이렇게 나열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이 안에 있는 그 추천 영상 목록이 정말 빽빽하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하나하나가 다 알찬 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목록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한번 보시고 이게 좀 관심 분야인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본인이 이제 확장시켜가는 위주로. 그래서 여기 나온 목록을 기본적으로 참고하시되 굵직하게는 이런 정도의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조금 실력을 쌓아갔으면 좋겠다라는 흐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듣기 자료의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제 듣기를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나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듣기를 뭘 가지고 할지 자료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말씀드렸고 이제 듣기 방법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듣기가 듣는 거지 무슨 방법이 있나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맞습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구력, 인내심, 체력 이런 게 굉장히 약한 인간이라 뭐 그냥 보다 보면 그냥 듣기, 보기 이런 걸 하다 보면 영혼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빠져나갈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의 이제 멍 때리기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랑 비슷한 분이 계실까 해서 누군가에게는 이런 방법이 힌트가 되실까 해서 제가 하고 있는 방법, 멍 때리기 방지를 위해서 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뭐 이렇게까지 하나 하는 방법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저의 경험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단 이제 난 정말 최상의 집중력을 가지고 있고 지구력도 되게 센 편이라서 영상 잘 본다, 처음에서 끝까지 집중하고 잘 본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무방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그 큰 흐름을 말씀드려보자면 듣기가 굉장히 수동적인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멍을 때리는 거라서 이걸 어떻게든 능동적인 활동을 바꿔서 조금 더 이렇게 뭔가 기억에 남게 뭔가 그 정신이 흩어지지 않게 잘 붙잡고 있자라는 그런 위주의 활동입니다. 제가 잘 쓰는 첫 번째 방법은 일단 베껴쓰기예요. 베껴쓰기라고 하면 이제 영상을 보면서 영상에 이제 자막이 나오겠죠. 근데 그 자막을 그냥 컴퓨터 타자를 쳐서 그냥 베껴 적는 겁니다. 네, 사실 이제 저는 영어 타자가 많이 익숙해서 한글과 비슷해서 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이건 조금만 연습하면 다 가능하니까 자막을 보면서 한 문장 단위로 이제 베껴 적어보는 거예요. 어느 세월에 그 짓을 하고 있나. 그래서 영상을 몇 개나 평생 보겠나.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익숙해지면 빨라집니다. 그리고 뭐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0개 영상을 그냥 멍하게 봐서 흘려버리느니 그냥 한 개를 보더라도 조금 정확하게 가져가고 싶다. 이런 걸 좋아하는 편이어서 일단 모든 영상을 이렇게 하진 않고 그냥 일단 한번 훑어보고 자막 없이 그 영상을 이해해보고 근데 이거다. 이건 좀 좋아서 이렇게 좀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영상을 만나면 그건 제대로 베꼈습니다. 그래서 그럼 베껴쓰기 말고 받아쓰기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신다면 저는 참고로 받아쓰기는 100번 정도 시도를 해봤는데 100번 실패했어요. 그래서 받아쓰기는 일단 체력, 정신력 뭐 이런 게 너무 소모가 많아서 일단 지속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시작하기가 힘들어요. 그에 비해서 베껴쓰기는 일단 그냥 베껴쓰는 거니까 힘을 훨씬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 우리가 타자 연습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베껴 쓰면서 그걸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베껴 쓰고 있기 때문에 영어 문장에 대한 이해도가 저절로 올라가요. 그리고 베껴 쓰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영어 문장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감각이 쌓여갑니다. 차곡차곡 쌓이고 있기 때문에 영어 어순이 뭐 주어 동사 이런 거 따지지 않아도 영어 어순이 어느 순간 이제 내가 많이 자연스러워졌네? 이 경험을 딱 하는 순간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베껴 쓰는 과정에서 이제 베껴 쓰긴 저는 이제 이렇게 막 타자로 치는데 베껴 쓰는 과정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이제 자기가 정해놓은 색깔로 체크를 해요. 체크하기도 쉬우니까 체크를 하고 그 단어도 찾아서 뜻도 써놓고 이렇게 단어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뭐 영어 면에서 좋은 문장이 나왔다. 이 문장은 나중에 내가 써먹어야 되겠다. 이런 문장을 만나면 이제 다른 색깔로 또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단어 표시, 문장 표시 해서 정리를 해놓고 이게 끝이다 하면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까지 했는데도 이 영상은 정말 좋은 영상이다. 그래서 이건 다 조금 더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A4 용지에 내용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때는 저도 뭐 A4 용지에 정리를 할 때는 뭐 한글도 막 섞어 쓰고 막 되지도 않는 그림도 그리고 하면서 어쨌든 그냥 영어 공부를 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새로 알게 된 내용을 그냥 겸사겸사 정리를 해보고 싶다. 뭐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해봐요.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떤 영상을 이제 보고 정리를 해본 건데, 뭐 이렇게까지 정말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한 단계 한 단계 이런 걸 더 거칠수록 이제 기억에 더 오래 남아서 오히려 남는 장사다. 이런 걸 경험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그냥 참고용, 힌트용으로 보시고 이제 본인의 루틴을 만들어서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영상을 그냥 쓱 보기만 하고 남는 게 거의 없다. 이걸 경계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실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그 위안은 될 수 있긴 한데 정말 실력을 쌓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뭔가 어떤 모든 영상을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이건 좀 꽤 가치 있는 영상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베껴 쓰기도 해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모르는 단어나 좀 좋은 문장 같은 것도 모아놔 보고 그리고 내용도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정리해 놓은 내용을 이렇게 조금 자기 이렇게 생각을 담아서 여러 가지 막 그림도 되지도 않는 그림도 막 이렇게 섞어서 그려놓으면 나중에 이렇게 또 끼우면서 하나씩 보게 됩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훑어보면 내가 이런 걸 봤었지 기억도 나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제가 하는 듣기 공부하는 방법을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이제 읽기입니다. 읽기는 레벨에 관계없이 알파벳을 배우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언어를 배우고 아니면 뭐 생각을 키워나가고 하는데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될 영역이 바로 읽기입니다. 읽기 양이 이제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듣기가 좋아져요. 그래서 듣기를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하면 읽기를 많이 하면 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읽기 양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듣기도 좋아지고 그리고 문법 내용을 이해하기도 쉬운 상태가 되고 단어도 많이 알아갈 수 있고 말하기, 쓰기를 위한 기본 준비도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읽기를 중심에 놓고 영어 공부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듣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듣기와 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환경입니다. 그래서 읽을 시간을 뭔가 그냥 시간 남으면 읽어야지라기보다는 그냥 읽을 시간을 따로 이제 마련해 놓는 거 그거 중요하고 그리고 손을 뻗으면 지금도 그냥 당장 잡히는 읽을 책이 있는 거 그게 중요하고 심지어는 그 다음 이걸 다 읽고 나서 어떤 책을 읽을지까지 미리 준비를 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읽기도 이제 시작 단계가 사실 어려워요. 시작 단계의 그 자료를 찾는 게 어려운데 6살짜리 아이들하고 씨름을 하면서 이제 알았지만 알파벳을 척척 구분해내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알파벳을 안다고 해도 그 알파벳을 아는 거하고 단어를 읽을 수 있는 것도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단계, 제일 처음 시작 단계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는 영어 단어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는 뭐 아무리 쉬운 책도 일단 시작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때 추천하는 게 플래시카드하고 굿피쉬 게임이에요. 그래서 플래시카드는 이제 한글로 된 카드도 많이 있죠. 근데 그 플래시카드는 일단 시중에 나와 있는 거가 꽤 많이 있는데 뭐 숫자, 색깔, 동물 아니면 뭐 아이들 일상생활의 그 물건 이런 것을 담은 그런 플래시카드를 그냥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몇 개씩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게임을 하면은 정말 빨리 익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이렇게 이제 활용하는 것이 학원의 그런 세팅이었기 때문에 일단 몇 개 다 알려주고 그리고 책상에 카드를 깔아놓고 제가 말하는 단어를 이제 빨리 가져가게 하면 이제 6살짜리 애들은 정말 빨리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임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조금씩 카드를 늘려가면 기본 개념 200개 단어 정도는 어느 순간 금방 익힙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그 몇 개 카드는 그림 쪽이 아닌 영어 단어 카드 쪽으로 해서 이제 그런 영어 단어를 가져가는 사람은 점수를 더 주기도 하고 하면서 은근슬쩍 영어 단어의 세계로 끌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플래시 카드를 이용해서 좀 이제 기본적인 단어를 어느 정도는 이렇게 확보를 해두시고 그리고 고 PC 게임은 정말 좋은 게임인데 일단 얘는 알파벳, 영어 알파벳, 그리고 영어 명사, 형용사, 동사, 문장 이런 많은 세트가 있어요. 근데 이 고피씨 게임은 정말 좋은 게임이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역시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여기 나오는 거는 아마 거의 다 하나하나를 따로 영상으로 만들게 될 것 같은데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드들을 통해서 일단 기본적인 단어들을 그래도 조금 알게 되면 드디어 그래도 이제 좀 책다운 책 형태를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플래시 카드 수준에서 연결해서 이제 좋게
이게 보기 좋은 레벨이 뉴싱싱 영어라고 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곁들여 있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이제 문제점이 아이가 이제 이 영어를 시작하는 아이가 완전 어린 아이가 아니면 이거 시시하다고 잘 안 봐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연계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교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다음 단계에 정말 이제 주옥 같은 책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런투리드 시리즈인데 제가 이제 학원에서 부교재로 사용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건 역시 따로 영상을 만들어 설명할 예정입니다. 네, 다만 이제 제가 원래 예전에 사용했었던 그 문진 미디어 런투리드 책이 절판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노부영 런투리드가 이제 새로 나온 것 같은데 그거나 아니면 이제 도서관이나 중고 서점 이런 것을 이용해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ORT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옥스포드 리딩 트리의 줄임말인데, 이 시리즈는 이제 너무 유명한데요. 영국 초등학교에서 교재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도 하고, 그리고 책 기획 자체가 영어를 이제 체계적으로, 영어 읽기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기획을 했기 때문에 이 엄청 시리즈가 많은데 이 엄청난 양의 시리즈를 수준에 맞게 차근차근 읽어가면 그 읽기만 해도 영어 읽기 실력이 안 늘고 싶어도 안 늘 수 없는 그런 교재입니다. 그래서 교재라기보단 그냥 읽는 재미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영어 교육용으로 기획이 되었다니까 좋은 책이겠지만 재미는 없겠군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완전 오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단순한 책이거든요. 처음 시작 단계에서는 뭐 한 줄 문장이 있을 정도로 단순한 책인데 그 단순한 문장, 몇 장 안 되는 그 책을 가지고 이 정도의 유머를 담아낼 수 있다는 거에서 정말 이 책에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결론은 유익한데 재미도 있습니다. 정말 추천하고 싶은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그 이 단계에서 또 볼 수 있는 게 I Can Read라는 그 시리즈도 있는데 레벨이 이것도 있어요. 1단계, 2단계, 뭐 3단계 이렇게 레벨이 있는데 레벨도 다양하고 일단 재미있는 책이 여기도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서 유명한 책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보면 좋은데 이 시리즈는 또 낙권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좋아하는 책 위주로 선택해서 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했을 때 그냥 읽는 책들이고 이 단계에서 이제 처음으로 학습 라인으로 같이 시작할 수 있는 게 이제 미국 교과서예요. 미국 교과서 중에서 유치원 애들이 배우는 미국 교과서의 유치원 과정 원더스 K 그 단계를 이제 일단 설명을 드리는데 역시 굉장히 좋은 책이다라고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거를 더 자세하게 얘기하다간 제가 정말 밤을 새일 기세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다시 AS 영상으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제 거의 리더스 북이라고 부르는 그런 읽기를 위해서 이제 좀 준비하는 그런 단계의 책들인데요. 여기를 지나면서 정말 많은 단어를 배우고 짧지만 좋은 문장을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광활한 그림책의 세계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림책은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같이 곁들여 볼 수 있는데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책은 정말 난이도 면에서도 아니면 주제 면에서도 정말 천차만별이어서 진짜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굳이 읽기 싫어하는 책 말고 그냥 관심이 가는 주제부터 그리고 소화가 가능한 레벨부터 확장시켜 가면 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역시 그림책이 뭐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떤 그림책을 읽어야 될지 좀 고민이 된다라고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잠슨의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 공부법 정말 그림책을 몇 장으로 이렇게 빼곡히 이렇게 담고 있을 정도로 추천 목록이 많기 때문에 그 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도 이 읽기 단계에서 학습 라인 읽기는 이제 이쯤부터는 이제 독해 교재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브릭스 뭐 쉬운 단계라든지 아니면 이즈링크 이런 시리즈를 보기 시작하면 되고 그리고 미국 교과서 정말 그 초등학교 미국 교과서를 쭉 따라가는 것은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가면은 이제 소설로 나가기 전 단계인 챕터북이 있습니다. 챕터북은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이제 매직 트리 하우스 시리즈 이런 거를 말하는 건데 역시 잠순의 소문난 영어 공부법 추천 목록을 참고하면 읽을 책을 찾아도 되고 아니면 이 단계에서는 정말 그냥 서점을 가서 아니면 도서관에 가서 직접 보고 싶은 챕터북을 찾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쯤이면 이제 슬슬 영어 신문도 읽어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본격적인 신문은 당연히 너무 어렵고 주니어용은 읽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팀타임즈 이런 이제 그런 주니어 수준에 맞춘 그런 신문들이 있는데 이 정도를 같이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판왕 이제 정말 그냥 외국인들이 보는 책을 보는 거죠. 소설도 보고 지식책도 보고 그리고 학습 라인으로는 그냥 수능형 문제도 풀고 토플형 문제도 풀어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성인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레벨입니다.
재미, 의미 이런 거 다 좋은데 이해가 안 되면 재미고 의미도 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불가능하니까 내가 이 나이에 그림책을 봐야 되겠나, 봐도 되겠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 수도 있는데 막상 그림책을 보기 시작하면 정말 예술 작품 같은 그림책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어릴 때 읽었을 때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없었을 것 같은데 이런 걸 발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저도 그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성인은 뭐 배경 지식도 많고 뭐 의지도 되게 많잖아요. 되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더 빨리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계를 거치는 게 그리 오래 걸리지 않고 그 과정 자체를 충분히 즐길 수가 있습니다. 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레벨에 맞는 거 일단 내가 나이가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일단 그 내 영어 레벨에 맞는 그 책을 선정해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꾸준히 차곡차곡 읽어가는 게 일단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막 그 수준이 조금 낮다고 해서 막 재미가 없거나 아니면 뭐 너무 유치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기도 굉장히 정말 이렇게 좋은 단순한 문장으로 좋은 글들을 써낼 수 있다니 이런 생각이 드는 책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책들을 같이 읽어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읽기에서도 방법 얘기를 살짝 해보려고 합니다. 역시 멍 때리기 방지 대책이에요. 제가 멍 때리기 대마왕이어가지고 이런 방법들을 많이 생각을 해보는 편인데요. 일단 읽다가 이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확인하고 정리하고 가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건 단어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단어 영역에서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단어 확인 뒤에는 그리고 이제 문장 구조 분석을 하는데 문장 단위로 이거 이제 또 나중에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 뭐 이제 특히 학습 영어의 경우에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뭐 강조 구분이 쓰였는지 도치가 사용된 건지 이런 것을 꼼꼼하게 이제 확인을 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한 문장을 읽고 난 다음에는 다음 문장과의 그 연결 관계 이것도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큰 글을 봤을 때 전체 글을 읽고 나면 글의 구조는 어떤 건지 그리고 핵심 내용은 어떤 건지 그런 것을 요약을 해봅니다. 근데 글이 사실 이제 좀 어려워지면 그 이제 뭔가 그 글을 이해할 수 있는 내 지적 능력보다는 이제 멘탈이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이 글을 이해해 보겠다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 이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사실 이제 경험에 의한 건데 제 공부였으면 그냥 이제 포기하겠다 대충 모르겠다 이 문제는 그냥 놓고 가야겠다 이렇게 포기를 했을 건데 이걸 이제 막 가르쳐야 될 내용이면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읽다가 어렵다고 해도. 그래서 그때 이제 이해하려고 이제 단어도 이게 다른 내가 모르는 다른 의미가 있나 여러 번 이제 다른 의미가 있는지 사전도 찾아보고 의심도 해보고 아니면 관련 내용도 찾아보고 문장 구조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 과정에서 읽기 실력이 제일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이제 끝끝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 과정이 의미 없는 시간 낭비가 아니라 이렇게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는 그 동안 사실 머릿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과학자가 아니어서 설명할 수가 없는데 과학자가 아니라서 그걸 증명해낼 수는 없는데 그렇다는 것을 경험적으로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영어에서 이제 읽기 단계가 이제 높아질수록 당연히 어려워지겠죠. 근데 그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시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시도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거에 대한 내용 역시 이제 따로 한 번씩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읽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는 가장 작은 단위에서는 단어 모르는 것을 꼭 확인하고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 그리고 문장 구조를 분석하는 거 이건 역시 문법 얘기를 할 때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문장의 구조 분석하는 거 그리고 문장과 문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그러니까 이 말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지는 게 납득이 가면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체 문장을 다 이렇게 그 문단을 읽었을 때 그거에서 말하고 싶은 핵심이 뭔지 그리고 그 핵심을 말하기 위해서 어떤 구조를 사용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지 그것까지 파악을 하면 정말 제대로 읽었다라고 생각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어 영역인데요. 단어의 중요함은 대부분 알고 계세요. 하기가 싫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기본 블럭이 없으면 이해도 표현도 할 수가 없으니까 단어는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할지 그 부분보다는 그 단어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어디에서 만나든지 확인하고 정리하고 가겠다라는 마음가짐과 그리고 그 정리한 단어를 주기적으로 복습을 하겠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지 않으면 사실 계속 그 모르는 상태로 남아있을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챙겨주시고, 그냥 뭐 근데 사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꾸준히 영어를 듣고 읽고 이렇게 해도 알아가는 게 당연히 늘겠죠. 늘긴 늘겠지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가야 진짜 실력이 탄탄하게 쌓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이제 하는 김에 단어를 조금 더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어를 알아가는 방법 역시 굉장히 많겠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자주 쓰는 방법 참고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작은 인덱스 카드를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보통 어른들이 사용하기엔 좀 힘든 방법이고, 왜냐면 단어가 너무 많아지면 이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어린 아이들한테 처음으로 이제 단어 공부를 하게 할 때 쓰면 유용한 방법인데, 뭐 그림책을 읽다가 아니면 미국 교과서를 보다가 이제 좀 모르는 단어들이 나왔을 때 이제 그 단어를 조금 중요 단어는 인덱스 카드를 활용해서 앞면에는 영어 단어를 하나 적고 뒷면에는 한글 뜻을 적고 스피드 퀴즈를 내듯이,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그러면 이제 그렇게 확인을 하면 큰 부담도 없고 이제 단어를 익혀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가면 글을 계속 읽어 나가도 조금 뭔가 모호하고 두루뭉술하게 이해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어를 이제 초반부터 아주 처음 이제 쉬운 글을 읽을 때부터 이렇게 그냥 단어 공부하는 걸 루틴으로 정착을 시키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추천하는 방법은 책에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이제 독해 교재처럼 이제 학습서에서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일단 형광펜으로 체크를 해요. 여기에다 뜻을 바로 쓰진 않아요. 이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형광펜 체크만 하고 그 교재에 딸려 있는 그런 단어장 활용해도 되고, 그런 게 없다면 이제 그냥 단어장을 따로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책에는 형광펜으로만 표시를 하고 그 따로 된 단어장에다가 발음, 뜻 그런 걸 이제 적고 그런 걸 다 정리해 놓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문맥에서 그 단어의 뜻을 기억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단계에서 이제 최대한 정성을 기울이면 따로 막 외우고 또 써보고 막 이러지 않아도 수업 끝날 때 다시 물어보면 거의 다 기억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 형광펜으로 체크하고 그걸 뜻을 찾아보고 그걸 이 문맥 안에서 이해하고 기억하려고 최대한 노력해보는 거, 그 순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공부할 때 형광펜 체크된 단어를 보면서, 다음 공부하기 전에 체크된 단어를 보면서 혼자 확인하는 거예요. 혼자 시험 보는 거죠. 그래서 맞으면 여기 동그라미, 틀리면 확인만 하고 표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할 때마다 이제 단어를 확인해서 5번 표시가 되는 그 단어는 이제 놓아줍시다. 그래서 가끔 어이없어서 어이없을 만큼 정말 안 외워지는 단어도 있긴 하지만 문맥이 있어서 사실은 거의 대체로 금방금방 기억을 하고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추천하는 방법은 저도 많이 쓰는 방법인데 단어 공책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독해 교재 같은 경우에 이제 모르는 단어가 여기 다 모여 있으니까 그냥 여기에 표시만 해도 편한데, 우리가 이제 뭐 영상을 보고 아니면 어떤 글을 책에서 읽고 이런 단어는 여러 곳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니까 이런 건 그냥 따로 단어 공책을 만들어서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단어 공책은 뭐 이제 단어 적고 뭐 발음을 모르겠으면 발음도 적어두고 품사 적고 그 단어의 뜻을 저는 이제 영영도 많이 이용하는데 영영사전이나 아니면 뭐 한글로 적어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적어놓고 주기적으로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말은 쉬운데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여기는. 그리고 사실 이 부분에서 개인적인 의견인데, 시중에 판매하는 단어 교재가 있잖아요. 단어 모아놓은 거. 그거는 사실 굳이 추천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거는 이제 맥락 없는 사전을 외우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효과가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내가 듣고 있고 읽고 있는 자료에서 나오는 그런 새로운 단어 자체도 사실 차고 넘쳐요. 네, 굳이 이렇게 뭔가 남이 정리해 놓는 단어를 위한 책을 따로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어 교재를 사용해야 되는 특수 상황도 있긴 한데, 저도 볼 때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특정 어떤 영어 시험을 준비를 급하게 하고 있는데 그 분야 단어를 모아놓은 단어 교재가 있다. 그럴 때는 이제 유용하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평상시 영어 공부를 위해서라면 그냥 자기만의 단어 공책을 따로 만드는 것을 훨씬 추천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단어들이 그냥 잔뜩 모여있는 그런 인위적인 책이잖아요. 네, 그런 책으로 단어를 외워가는 것은 정말 재미가 없어서 힘들기도 하고 잘 기억에도 안 남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면서 만나서 지금 이게 필요해서 알아보는 그런 단어를 문맥을 통해서 익힌 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특히 이런 이제 뭐 이런 교재는 그렇지만 정말 그림책이나 아니면 미국 드라마를 통해서 내가 그 상황에서 이제 모르는 말이어서 찾았던 단어는 정말 정확하게 기억이 되고 그 맥락에 비슷하게 내가 쓸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있는 그 문장 안에서의 단어를 배우는 게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어 교재보다는 자기가 직접 만난 글에서 모르는 단어를 항상 그냥 확인하고 그것을 정리하고 그것을 그냥 단어 책으로 만들고 주기적으로 복습해서 알아가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문법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분야에서 학교 다닐 때 가장 크게 오해했던 부분이 문법은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다 라는 데 있습니다. 문법은 공부를 해서 문법 문제 맞추는 것은 사실 부수적인 효과라고 할 정도로 문법은 구조가 복잡한 글을 읽어내는데 효과를 발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하기, 쓰기 기본 틀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 문법을 공부하는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찍 시작할 필요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영어 공부를 시작하는 그 처음 단계에서는 듣기 아니면 영어 읽기 이런 걸로 충분히 그냥 영어 자체를 경험하는 거 그거 자체가 이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나중에 조금 그게 익숙해졌을 때 나중에 이제 그것들을 문법이라는 틀로 담아낸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기 레벨, 아까 했던 그 읽기 레벨로 한번 살펴보자면 그림책 읽는 단계 거기까지는 굳이 문법을 따질 필요 없이 그냥 이제 그 영어를 접하는데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그 전에도 조금 너무 허전하다 그래도 문법을 조금은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이런 문법이 쓰기다 같은 이제 가벼운 문법 교재를 입문용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여기 부분은 지금 말씀을 드리다시피 꼭 해야 된다는 입장이 아니긴 하지만 요즘은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도 이제 친구가 하면 저학년 아이들도 막연하게 나도 문법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뭐 막상 가르쳐 보면 이해를 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 나 영어 문법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을 갖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필요하다면 이런 정도의 가벼운 입문서를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챕터북 읽기 단계에서 챕터북 단계를 이제 시작하면서 약간 집중적으로 문법 공부를 시작하면 좋은데 이때 이제 자기 취향에 맞는 문법책을 선택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중학 영문법 3800제 1, 2, 3학년 이 시리즈를 추천하는데 제가 이 교재를 유튜브를 만들고 영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교재를 추천하는 것은 아니고 이 교재가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부분에서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은 이 단계, 아까 챕터북을 읽는 그 단계, 이전 단계까지는 문법을 안 한다라는 것이 기본 태도였다면 여기 단계, 그 이제 문법을 만약에 이제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거기 단계에서 문법 공부를 할 때는 조금 바짝 집중해서 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제 그 공부할 때 규칙적으로 이런 말을 해서 하루에 문법책을 한 장씩 세상 꾸준하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 시기에 내가 문법 공부를 좀 해야겠다라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면 이 좀 시간 할당을 많이 하는 거예요. 문법 공부에. 그래서 이제 조금 이 집중해서 할 때 하자라는 그런 분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가 학교 학원에서 나름대로 문법을 계속 배우고 있는데 계속해서 자신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조각조각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전체적인 문법 체계가 잡힐 겨를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문법 책이 있을 때 차례가 굵직하게 떠오르고 그 안에서 무슨 내용을 다뤘고 어떤 게 중요한 부분이었는지 쭉 말로 할 수 있을 때까지 내용을 그리고 여기 책에 나온 문제를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맞추고 그건 당연히 물론 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을 조금 빠른 속도로 답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걸 목표를 삼아서 그게 마스터 될 때까지 조금 문법은 신경 써 집중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좀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이제 그걸 다 잊어버리기 전에 몇 회독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 싶은데 사실 2회독부터는 굉장히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때 제대로 해두면 문법 내용은 사실 이제 계속 무한히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단어처럼. 그래서 이때 한번 제대로 해두면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기면에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 5학년 정도에서 시작해서 중학교의 완성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이전에는 본격적으로 문법 공부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데 문법이 사실 이제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분야잖아요. 그래서 그 5학년, 4학년, 5학년 이 이전의 아이들은 사실 그 문법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버거워해요. 그리고 5학년이 되면 읽기랑 뭐 단어 같은 게 만약에 준비가 잘 돼 있는 경우라면
정말 몰라보게 이해력이 좋아져서 바로바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5학년 전에도 못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도 울고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도 울고 싶고 이런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크면 이제 한 방에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괜히 그때 고생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5학년 정도를 시작 시기에 적합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중학교 때 완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중학교를 넘겨서 하는 것은 또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게 집중적으로 문법에 할당할 시간이 없기도 한데 고등학교 때는 그럴 뿐만 아니라 문법이 이제 간신히 나 문법 이해했다 이런 단계하고 그걸 완전 이제 내면화해서 문장을 읽을 때 그걸 적용하는 단계가 따로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사실 그걸 이제 적용해서 활용해야 되는 시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문법을 배우고 있으면 사실 이제 활용은 물 건너가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중학교 때까지 문법이 어느 정도는 틀이 잡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3,800제 영문법 내용 설명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업로드 속도가 너무 느려서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새로운 해가 되니까 원래 이럴 때 결심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마음으로 조금 더 박차를 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집을 활용하는 방법도 따로 이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문법의 기본 틀이 좀 잡혔다. 나 이제 조금 이해한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 신경 쓸 것은 독해를 할 때 그냥 우리가 영어 글을 읽을 때 문법을 의식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영어 문장을 듣고 읽을 때 그 문법을 생각하고 적용하고 하는 연습을 그냥 늘 습관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막 적용시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수능 문제에 나오는 그냥 그 문법 문제를 진짜 맞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걸 연습하고 싶다 한다고 하면 그냥 수능형 문법 문제집으로 나온 것으로 이제 정리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쭉 거쳐갈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성인들 이제 학교 다니지 않고 제가 그냥 성인인데 영어 공부하는데요 라고 하는 경우에도 사실 이 중앙영문법 3800제 1, 2, 3학년 과정을 완주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까 영어 문법 시험을 이제 볼 거는 우리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법은 이제 문법 문제 풀려고 공부한다기보다는 영어의 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줘요. 그래서 저도 이것도 역시 경험적으로 익힌 건데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영어 문법을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과외를 시작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가르쳐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 문법책을 한 권 한 권 이렇게 보기 시작하니까 이 한 권 볼 때마다 영어 글이 읽히는 그 느낌이 달라요. 훨씬 잘 읽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성인이 되어서 지금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해서 이게 굳이 필요가 없어 이런 책을 정말 볼 필요가 없어 보이더라도 그래도 한번 믿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책을 한 권 한 권 한 권 마스터할 때마다 그 영어 글을 읽는데 이게 분명히 다른 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영어 문법은 일단 그 글을 읽는데 아니면 그냥 뭔가 쓰기를 하는데 영어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틀이 되어져서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할 때 조금 집중적으로 하자. 그리고 너무 어릴 땐 하지 말자.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말하기 부분입니다. 말하기는 제가 할 말이 많지 않은 부분인데 그 이유는 저도 영어 말하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말로 말하는 것도 어려워요. 일단 말하기 너무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도 역시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본다면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꾸준한 듣기 연습입니다. 그래서 꾸준한 듣기를 바탕으로 이걸 중심으로 해놓고 전반적인 영어 공부를 뭐 읽기나 단어 공부나 이런 걸 전반적인 영어 공부를 하고 있으면 일단 직접적으로 말하기 연습을 내가 지금 당장 하고 있지 않아도 말하기 실력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래서 영어를 말해야 되는 상황이 갑자기 이렇게 닥쳤을 때 뭐 다다다다다 내가 영어를 이렇게 말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일단 그 영어를 말해야 되는 상황이 조금 이렇게 지속적으로 노출이 된다면 다른 영어 공부를 그냥 일상생활에서 안 했던 경우보다는 훨씬 빠르게 그 영어 말하기가 늡니다. 그래서 일단 그 감을 잡는 순간 빛의 속도로 늘 수가 있기 때문에 꾸준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거 그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이제 영어 말하기를 공부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저도 찾아보고 그걸 이렇게 뭔가 임상 실험을 거쳐보고 했는데 이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읽은 것을 요약해서 이제 말하는 연습을 혼자 녹화하기도 하고 아니면 혼자 말하기 연습도 하고 한다는데 저는 매번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건 내려놓고 그냥 이렇게 꾸준하게 듣고 읽고 단어 연습하고 이런 공부를 하고 있다가 그냥 차라리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원어민이랑 말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뭐 화상 수업도 있고 요즘엔 전화, 채팅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그렇다고 해서 꾸준히 수강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혼자 영어 공부를 하다가 가끔씩 좀 기분 전환이 필요하다 이럴 때 그냥 한 달 정도씩 치고 빠지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해외 학원 중에서도 이제 화상 수업을 시작한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저도 이제 몇 달간 들어봤었는데, 그래서 이제 괜찮은 학원에서도 화상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찾으면 요즘에 그 영어 말하기 연습을 하는 거에서는 환경이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정말 필요하다면 다른 부분은 조금 이제 혼자 할 수 있지만 필요하다면 가끔 학원 수강하는 것도 추천하는 분야인데,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영어 회화 학원에서 영어 재미를 느꼈던 것처럼 말은 어쨌든 말하면서 배울 때 제일 재미있긴 합니다. 그래서 재미를 위해서도 가끔 이제 말하기는 학원에서 뭐 역시 이것도 길게는 아니지만 내가 쭉 혼자 공부를 하다가 뭐 조금 지치거나 아니면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는 학원 수업을 수강하면서 좀 진짜로 말을 하면서 배우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부분이 쓰기입니다. 쓰기는 기계적인 연습 단계, 그리고 자유로운 쓰기 단계,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계적인 연습을 하는 데는 이제 그 교재가 또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예를 들어 소개하는 기계인데, 기계적인 연습을 할 수 있는 쓰기 교재가 이제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 문법 교재하고 쓰기 교재가 약간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교재를 마스터해 가다 보면 좀 지겹긴 하지만, 그래서 문법 틀에 맞춰서 기본적인 영어 문장을 쓰는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 이제 영어가 중고등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걸 볼 때 시험의 서술형도 이제 점수를 많이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이런 교재를 많이 보기도 합니다.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쓰기 연습인 줄 알았더니 그냥 문법 실력이 갑자기 는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이유는 이제 막상 쓰려고 하면 그때 보이는 그 문법의 허점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관사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데, 안다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쓰려고 할 때 헷갈린다. 아니면 명사도 단수형, 복수형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막상 글을 써보면, 이제 틀려보면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처 몰랐던 그 문법의 빈 구멍을 메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너무 힘들지만 않으면 대충 그냥 번호 골라내는 그런 문법 문제집보다 훨씬 좋은 문법 학습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의할 점은, 글씨를 쓰기 싫어하는 남자 아이들하고는 정말 궁합이 안 맞는 교재입니다. 그걸 어르고 달래서 이거를 마스터하는 것은 정말 힘든 과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성향과 여러 가지 고려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 방법은 굉장히 어려운 방법인데, 의욕이 뿜뿜한 성인이다 그런 경우에 특히, 그리고 영어 쓰기 실력을 조금 늘리고 싶은데 내가 글을 쓰기가 싫다, 내용을 생각해서 글 쓰는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자꾸 안 하게 된다, 이런 경우, 아니면 내가 만약 영어로 영작을 하더라도 지금 첨삭을 해줄 선생님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해볼 수 있는 방법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아니면 그냥 보통 보는 그냥 그 레벨별로 나와 있는 독해 교재, 이거를 반대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제 영어 제시문, 본문을 이제 공부하고 우리말 해석으로 내가 제대로 이해했나 이렇게 참고하는 형식으로 책이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우리 이제 우리말 해석 부분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영작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 짚어가면서 이 문장을 영작을 해보고 이 문장을 영작을 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최소한 글을 창작하는 고통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을 어떻게 영어로 바꿀까 하는 고통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네, 진짜 힘든 일인 건 확실한데, 일단 영작한 글을 영어 본문하고 이제 비교해서 채점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첨삭해줄 선생님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글을 그냥 영어로 된 것을 쭉 그냥 눈으로 읽었을 때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읽힙니다. 그래서 내가 이 단어를 뭘 쓸까 이렇게 고민했었는데 이 단어를 쓰니까 정말 찰떡같이 맞아떨어지는군, 이런 걸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구조로 딱 이런 구조로 한 문장을 쓰니까 이게 깔끔하게 쓸 수 있는 건데 난 정말 주저리 이상하게 썼구나 이런 깨달음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과정이지만 저도 가끔은 하는, 저도 자주는 못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해보면 그 쓰기 실력을 조금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일기 쓰기 아니면 에세이 쓰기, 이런 게 이제 일반인 영어 쓰기에서는 끝판왕일 텐데, 우리가 뭐 논문, 학술 논문을 쓸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영어로 담아낼까 이제 그 고민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일기 쓸 때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써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고민하고 아니면 뭐 구글을 통해서 찾아보고 이러는 과정에서 영어 면에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그 답답한 경험, 이것이 이제 여러분을 표현 수집가로 성장하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듣기, 읽기를 하는 동안 정말 아까 각 잡고 자꾸 막 베껴 쓰고 막 꼼꼼히 읽고 좋은 문장 걸러내고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쓰기 역시 이제 에세이 쓰기 정도 단계가 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틀을 잡고 주제에 맞춰서 생각을 정리하고 글을 구조를 잡아 쓰고 이런 연습을 하고 피드백을 받고 하는 과정은 어느 정도는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또 이제 뭐 이렇게 화상을 통해서나 아니면 학원을 통해서나 수강을 하는 것도 잠깐은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길었죠. 이제 끝이에요. 이게 마지막 화면인데 말이 정말 너무 길었는데 함께 영어를 즐기며 공부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정말 너무 길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참고 참아서 지금 한 10분의 1 정도로 한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목만 언급하고 갔지만 이건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아까도 틈틈이 말씀드린 것처럼 AS 영상을 만들어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 궁극적인 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뭔가 영어 책이나 영어 영상 같은 것을 이제 중심에 두고 그 내용을 같이 보고 같이 읽고 그리고 그거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그냥 이야기들을 하는 공간을 만들어 보는 게 최종적인 꿈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도록 저도 영어를 중심에 두고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일에 늘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영어 공부 로드맵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마치면서 함께 할 동행이 한두 분이라도 생기셨길 바라면서 동행분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